나는 예순에 가까운 50대 후반, 이름은 한정현이다. 결혼한 지 30해, 큰 굴곡 없이 살아왔다 믿었다. 남편 민호는 중견 제조업체 공장 관리팀에서 오래 일했다. 무뚝뚝하지만 집엔 성실했고 나는 그 점 하나로 버텨왔다. 몇 달 전이었다. 남편이 툭 내뱉듯 말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애가 있는데 출퇴근이 불편하대. 내가 같은 방향이라 잠깐 태워주기로 했어. 요즘 세상에 회사 차나 택시도 많은데 굳이? 사촌 동생이야. 본가 사정이 좀 있대. 사촌 동생.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다. 이름은 윤서라고 했다. 주말에 우연히 회사 앞을 지나는데 멀찍이서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나오는 걸 봤다. 웃음소리가 가볍게 튀었다. 나는 그저 지나쳤다.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저건 선을 넘는 톤이다 싶은 순간이 있다. 하지만 내가 본 건 순간이었다. 사람은 순간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집에 들렀다. 차를 마시다 말고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민호가 요즘 사촌 동생을 태워다 준다네? 신우이가 동그랗게 눈을 떴다. 사촌? 우리 쪽엔 또 무슨 사촌이야? 글쎄 회사에서 그렇게들 아나 봐. 신우이가 핸드폰을 뒤적이다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예전 가족 행사에서 본 듯한 여자의 뒷모습. 신우이는 낮게 말했다. 아마 옛날에 아주버님이 복잡하게 엮였던 그 집 쪽일 거야. 정확하진 않지만 인척이었던 사람이란 소문 들었어. 사촌도 아니고 서류로 정리된 인연도 아닌 과거의 그늘. 입술이 말라붙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다. 그 아이 정말 사촌이야? 남편은 잠깐 눈을 피했다. 멀리 사촌격이지. 격이란 게 뭐야? 남편은 답을 흐렸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핸드폰 진동 소리에, 차 시동 소리에 자꾸만 귀가 쫑긋해졌다. 나는 사람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다. 의심은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러나 믿음이 무너졌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한다. 어느 밤 남편이 말했다. 오늘은 야간 점검이 있어. 공장 늦게 끝나. 그 목소리 바로 뒤에 울린 카톡 알림음. 하필 그 순간 나는 남편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충동적으로 위치 공유 앱을 켰다. 오래전 아이들 쓸 때 깔았다가 지워지지 않은 기능이었다. 피는 공장이 아니었다. 회사 방향과 전혀 다른 원룸촌이었다. 그 밤을 꼬박 세웠다. 아침에 남편은 씻고 나가며 말했다. 피곤하다.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갈게.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점심 무렵에도 피는 같은 자리였다. 또 거짓말.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장을 본다는 핑계가 필요했다. 원룸촌 골목에 서자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나는 해당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두드렸다. 처음엔 인기척이 없었다. 다시 두드리자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낯선 향수 냄새가 먼저 스며 나왔다. 그리고 보였다. 민호. 셔츠 소매를 걷은 채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긴 왜? 내가 묻고 싶어. 여긴 왜? 거실 테이블엔 포장지 뜯긴 샌드위치와 커피가 놓여 있었다. 부엌엔 컵 2개가 젖어 있었다. 나는 그 젖은 자국을 오래 보았다. 그때 방 안쪽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팀장님, 누가 오셨어요? 윤서였다. 남편이 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동네 지인. 나는 가볍게 웃었다. 동네 지인? 사촌 동생 아니고? 윤서의 표정이 굳었다. 사촌이라는 단어에 미세하게 어긋난 표정. 나는 그 어긋남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침을 못 먹었다길래 샌드위치 좀 사다 주고 곧 회사 가려고. 샌드위치를 왜 당신이 사다 줘? 오늘 사람 없어서 결근하면 공정이 멈춰. 달래야. 나는 그 말에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공정을 위해 내 결혼의 공정은 왜 매번 멈춰야 하나? 나는 낮고 천천히 말했다. 둘이 무슨 사이든 오늘부터 그만해. 태워주는 것도 밥 사주는 것도. 회사에 인사팀도 있고 대리운전도 있고 뭐가 그렇게 네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많아? 윤서가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대답 대신 침묵으로 버텼다. 침묵은 종종 인정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 집은 얼음장 같았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다. 옛날 드라마 재방송 속 부부는 별일 없는 듯 밥을 먹었다. 나는 리모컨을 꺼버렸다. 민호야, 우리 선을 긋자. 선? 해명은 그만 듣겠다. 앞으로의 약속만 듣고 싶어. 회사에 사촌 동생이라고 한 말 바로잡아. 인사팀에 사실대로 말하고 그 여직원과 개인 연락은 끊어. 출퇴근 태워주는 일도 오늘부로 끝. 회사가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해결할 일이지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야. 남편은 바닥만 보다가 말했다. 너 오늘 거기까지 찾아간 건 선 넘은 거 아닌가? 나는 숨을 고르고 답했다. 거짓말이 먼저 선을 넘었어. 나는 선을 확인하러 간 거야. 다음 날 남편은 말을 흐렸다. 올해까지만 진짜 사람 구할 때까지만 봐주면 안 되나? 여기서 그만두면 팀 분위기가.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팀 분위기는 회사가 챙겨. 가정 분위기는 우리가 챙겨. 둘 중 하나만 챙길 수 있다면 내가 챙길 곳은 집이야.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 미안함과 반발이 섞여 있었다. 저녁 무렵 그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윤서. 팀장님, 내일은 제가 알아서 갈게요.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해요. 짧은 문장, 그러나 정확한 문장. 나는 화면을 멀뚱히 보다가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 그날 밤 나는 내 방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래전 남편과 정해둔 가정의 규칙이었다. 외부인과의 금전 거래, 금지 거짓말, 3회 누적 시 상담 또는 별거. 가정 내 갈등 시 반드시 기록 상담.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종이로 몇 번이나 위기를 넘겼다. 나는 조용히 새로운 항목을 덧붙였다. 직장 내 이성 후배와의 사적 왕복 동승 금지. 사적 심부름 식사 제공 금지. 위반 시 즉시 별거. 테이블에 종이를 올려두며 말했다. 서명하자. 이건 벌이 아니고 우리 결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야.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름을 썼다. 그 글씨가 오래 흔들렸다. 일주일은 조용했다. 남편은 새벽마다 혼자 운전해 나갔고 저녁이면 정시에 돌아왔다. 핸드폰은 거실에 두고 충전했다. 일상은 되돌아온 듯 보였다. 그러나 되돌림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다. 균열은 메울 수 있지만 금이 갔던 자리에 문양은 남는다. 그 주 금요일 회사에서 단체 회식을 한다며 늦는다 했다. 나는 알겠어라고 말했지만 한 줄 덧붙였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자리 사진. 1시간 뒤 회식 자리 단체 사진이 왔다. 남편의 어색한 미소, 맞은편 대각선 자리에 윤서. 서로 거리가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유리잔에 비친 조명, 테이블의 간격. 가까움과 멀음을 구분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분위기라는 걸 나는 안다. 그날 밤 남편은 택시로 들어왔다. 향수 냄새는 없었다. 그 다음 주 인사팀에서 공지문이 떴다. 개인 차량을 이용한 상호간 동승은 안전상 금지.
위반 시 경고. 남편이 보냈다며 캡처를 보여줬다. 팀 차원에서 정리됐어. 이제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가 아니었다면 가정이 먼저 정책을 만든 셈이다. 모든 것이 닫힌 듯 보이던 어느 저녁 윤서에게서 내게 직접 문자가 왔다. 부인께. 제가 경계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과는 일 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다. 회사 일 잘하시고 각자 선을 지킵시다. 사과를 받아들이되 관계는 열지 않는 문장. 내 나이의 지혜가 가르쳐준 방식이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이 가끔 시큰거렸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신발장 앞에서 문득 창문을 닫다 문득 그날의 젖은 컵이 떠올랐다. 그러면 나는 싱크대 앞에서 손을 잠깐 쥐었다 폈다. 나는 나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의심은 상대를 겨누는 듯 보이지만 결국 내 심장을 먼저 찌른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그날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 솔직히 무서웠어. 우리가 부서질까봐. 나는 대답했다. 부서질 뻔했지. 그런데 부서진 건 신뢰였고 그건 다시 맞출 수 있어. 다만 붙인 자리의 이음새는 평생 보여. 그 이음새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 게 괜찮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 그래서 내가 선을 그은 거야. 우리 둘 다 그 선 안에서 살아보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는 회식도 야근도 출장은 미리 기록하고 공유했다. 나는 더 이상 위치 앱을 켜지 않았다. 대신 필요한 문장을 딱 한 줄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었다. 우리는 설명하지 못할 일을 만들지 않는다. 시간은 우리 편이기도 적이기도 하다. 한 달, 석 달 계절이 한 번 바뀌자 젖은 컵의 장면은 더 멀어졌다. 어느 토요일 남편이 장을 보자고 했다. 오랜만에 둘이 마트에 갔다. 고등어와 풋고추를 담고 계산대 앞에서 남편이 물었다. 너 요즘은 좀 숨 쉬어져? 나는 장바구니 끈을 잡고 말했다. 응. 내가 내 숨을 먼저 챙기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렀다. 가사는 이랬다. 믿음은 멀어진 자리에서 더 선명해진다. 창밖의 가로수 그림자가 차창 위로 흘러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호야, 혹시 또 선을 흐리면 난 그땐 돌아보지 않고 걸어갈 거야. 알아. 그 선 안에서 살게. 그래. 그 선은 네가 나를 가두는 선이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키는 선이야. 저녁상에 고등어를 올려놓으며 나는 생각했다. 결혼은 믿음과 확인 사이의 줄타기다. 믿음만으론 위험하고 확인만으론 피곤하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고 선이 필요하다. 나는 내 나이의 결론을 조용히 문장으로 정리했다. 사랑은 엮는 것이고 선은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을 나는 오늘도 굳게 그어두었다.